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실내 공기질 관련돼서 발표를 맡은 세스코의 이명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관련돼 갖고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종료된 과제인데 환경부와 글로벌탑 사업 관련돼서 건국대학교의 김주천 단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린페트롤 측정기술 개발 사업단 과 함께 세스코가 같이 개발한 과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내 공기질 측정 기술과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에 따른 모니터링 정보 제공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를 말씀드리면 과제 개요와 저희 회사 소개, 그 다음에 기술 및 제품 소개,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구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화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제 개요 부분입니다. 일단 과제명은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및 분석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 개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개발된 센서를 바탕으로 두 번째인 IoT 기반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개발하였고요. 이 개발된 실내 공기질 측정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센서와 측정기, 그 다음에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는 이제 다중이용시설, 굉장히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환경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실내 공기질 측정 장비에 대한 실증화, 그 다음에 공기질 주요 지표를 DB화하고 그에 따른 신뢰성 검증, 그 다음에 국내외 유형별 테스트베드 구축까지가 연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수행하는 저희 세스코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세스코는 지금 현재 한 46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국에 한 100개 정도의 지사에 한 3,000명 정도의 현장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설명드릴 과제와 관련된 주요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세스코가 이제 해충 방제 사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종합적인 환경 위생 관련된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이런 공기질 관련된 과제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제 공기질 관리를 현장에 사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공기질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 있는 서비스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의 교육을 또한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회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충 방지, 그러니까 블루세스코라고 하는 해충 방지 사업뿐만 아니라 세스코 푸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드시는 식품에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고 또한 조리 과정의 위생까지 관리하는 이제 화이트 세스코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어서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관리해드리는 살균 시스템,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질 관리 시스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질, 정수기로 대표되는 수질 관리 사업과 세스케어, 약 케미컬이라든가 이런 소독제 관련된 케미컬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그 개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실내 공기질 측정 장비에 들어간 센서를 개발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라던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상용화되는 데 있어갖고 이 센서를 개발하게 된 이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센서의 정기적인 스펙 또는 센서 자체의 성능보다는 이 센서가 왜 필요하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5가지의 권고 물질과 5가지의 유지 물질들을 가지고 실내 공기질이 깨끗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10가지 물질 중에 실제 센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물질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CO2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거는 당연히 측정을 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라돈 항목이 추가되면서 라돈에 대한 측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비싼 고가의 계측기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측정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는 상용화되기 좀 어려워서 계측기의 100분의 1 가격이지만 실제 계측기에 유사한 성능을 내는 센서 개발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센서 전문 업체는 아니지만
관련된 센서들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라돈 센서를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된 센서는 그 형식성인 장비라고 하죠. 그 환경부에서 공인 시험에 쓰는 장비인 알파가드 대비해서 10% 이내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오차율이긴 하지만 뭐 천몇백만 원짜리 계측기에 비해서 저 정도의 오차율이면 굉장히 뭐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센서가 탑재됐고요. 밑에 보시는 이제 초미세먼지라든가 또 PM1.0까지 포함하는 극초미세먼지, 또 방금 말씀드린 라돈, 그리고 CO2, VOC, 온도 습도까지 포함해서 이 지금 조그마한 소형 측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센서들을 모두 이제 담아서 저희가 공기질 측정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측정기 자체에서 지금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좀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 공기질 상태를 컬러로 표시해서 실내 공기질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6가지 측정 항목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지수화해서 색깔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측정기 내에 있는 와이파이 모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측정기를 갖다 놓고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뒤에 이어지는 사업화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 보시는 측정기는 이제 양산을 진행해서 저희가 서비스에 쓰고 있는 장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 장비는 실제 이제 과제 후반기에 두 번째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앞에 보셨던 측정기는 이제 아답타를 이용해서 상시 전원을 쓰는 장비라고 치면, 이 장비는 이제 실내 공간 중에 넓지 않은 공간, 예를 들면 뭐 고시원 같은 작은 방이나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생활하는 그런 방에 하나씩 놓을 수 있도록 약간 스탠드 타입으로 좀 소형화해서 만들었고요.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도 직접적으로 보고 싶을 때는 이제 저 LED 매트릭스로 히든 디스플레이로 보여주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보여주지 않는 형태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내장 배터리를 적용해가지고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올릴 수 있도록 했고요. 휴대해서 한 30분 이상 정도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일단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나 측정기를 이용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IoT 기반의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이것을 사용하시는 이제 사용자께 정보를 제공하는데, 위에 보시는 이제 공기청정기에 색깔로 표시되는 것들은 뭐 지금은 일반화됐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테고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웹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공기질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공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행동 요령까지도 제공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기에 필요한 시간들을 안내해 주거나, 또는 이제 환기 가지고 저감되지 않는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라라는 행동 요령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요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저희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세먼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특정 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을 때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의 공기청정기를 놓아야 그 미세먼지 수치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것은 이제 웹페이지 형태로 개발된 건데요.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학교 같은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도 실내 공기질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 주고요. 미세먼지가 높을 때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요령도 제공합니다. 밑에 보시는 이제 정보 제공 사례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으로 과거의 이력뿐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이제 공기질 보고서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현재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테스트베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 보셨던 측정기, 그 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관리 서비스를 한꺼번에 적용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여러 테스트베드를 구축했지만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부분에 대한 테스트베드보다는 좀
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이제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지하 상가에 관련된 테스트베드 구축 내용입니다. 맨 아래 보시는 이제 그림이 강남 터미널 지하 상가의 이제 면적, 단면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한 900m 정도 됩니다. 이 지하 상가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실내 공기 오염물질이 있는데 지하 상가 전체에다가 아까 보셨던 그런 측정기들을 군데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법적으로는 중량법에 의한 미세먼지 측정 장비가 하나, 많아봐야 2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는데 저희는 이곳에다가 이제 한 60대 정도의 측정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제 계절별로 CO2 농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래픽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정밀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어디다가 쓰느냐? 지금 제목 밑에 보이시는 통합평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하상가의 공기질을 공기질 요소별로 지수화를 시켜가지고 그 지수의 변화에 따라서 지하상가의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는 걸 좀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이제 공기질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화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하상가의 공기를 관리하는 방제실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어느 구역의 공기질이 어떤 것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환기를 실시해야만 공기질이 좋아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증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 저 점선은 이제 PM 2.5에 대한 기준치 점선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축은 이제 시간축인데 실내의 PM 2.5에 대한 농도가 이제 변화를 하다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공조 시스템의 가동을 제어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그런 실증적인 사례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조를 제어하는데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공조를 관리해서 기준치 이하의 공기질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절감까지 이루어지는 테스트베드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학교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구축 사례입니다. 그 이제 학교 중에서도 좀 이렇게 투자가 원활히 되는 이제 학교에 설치를 했는데요. 전체 이제 초중고가 몰려있는 학교에 각 학급별로 모든 교실에 측정기 또는 측정기를 내장한 공기청정기를 이제 배치를 하고 거기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실내 공기질 상태를 학급별로 전달을 합니다. 또는 이제 학년별로 전달을 해서 학교 스스로 이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공조가 아니고 교실에 지급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를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실내 교실에 있는 공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부분들을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실증을 했습니다.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제의 핵심 목적이 뭐 센서 개발 또는 시스템 개발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기 때문에 앞에 보셨던 두 가지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실증을 통해서 과제가 이제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 사업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조금 설명을 통해서 이해도를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약국 가서 약을 사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 지금 보시는 화면의 저 위에 부분을 보면 사람이 아플 때 이제 문진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어떤 진단을 받고 또는 그걸로 부족하다면 엑스레이라든가 MRI 같은 이제 계측기를 통해서 정밀 진단을 받는 거죠. 그 정밀 진단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는 처방과 진료를 하고요. 그 이제 병이 완쾌된 이후에는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건강을 좀 유지하는 형태로 갑니다. 프리미엄 종합검진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연구개발 사례가 뭐 하나의 센서 또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생활을 쭉 유지하고자 하는 관리에 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충이나 공기질도 마찬가지인데 아래쪽에 이제 건물이 아플 때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위생적으로 좀 안 좋은 공간에 대해서는 건물이 아프다고 좀 생각을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굉장히 사람에게도 유해한 약을 통해서 해충을 없앨 수는 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물을 아프지 않도록 하냐면 일단 건물을 모든 구역을 구획화를 합니다.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복도고 어디가 사무실이고 어디가 식당인지에 대한 구획화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분석을 하죠.
그 구역에서 잡히는 해충의 종과 해충의 마리수 또는 아까 보셨던 공기질 유해 요소 중에 어떤 성분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DBR을 합니다. 그 뒤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적용해서 개선을 진행하고요. 추후에는 그런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관련된 솔루션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화할 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사업화에 대한 부분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개발된 성과물을 바탕으로 공기질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런칭 단계에서의 목적은 이제 알려주기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라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초기에는 이제 초미세먼지라든가 라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라돈 매트리스 때문에 이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초기에는 좀 낮았기 때문에 관련된 솔루션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단계를 잡았고요. 다음으로 이어서는 보여주기, 그 다음에 3단계 때는 시장 형성,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1단계인 알려주기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이 과제를 통해서 개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테스트베드 운영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저희는 2017년도에 공기질 관리 솔루션이라는 부분들을 런칭을 했고요. 뒤에 보시는 사진처럼 뭐 대부분이 공기청정기 관련된 솔루션이지만 아까 말씀했던 측정기뿐만 아니라 환기를 시키는 데 필요한 솔루션까지도 라인업을 추가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특정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성과물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체크 포인트가 8가지 정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잡은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체크 포인트 두 번째에 24시간 실내 공기질을 파악해서 전문가가 관리해 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알림도 제공해 준다는 체크 포인트를 잡았고요. 네 번째에 있는 공기질 리포트 부분은 실내 공기질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공기청정기나 기외 솔루션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거기에 생활하는 분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부분도 좀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기질 관리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 솔루션이 필요한 고객은 실제로 가정집 고객도 있겠지만 우리 매장에 찾아오는 그 손님들에게 우리 매장의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자들이 저희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홍보물까지도 제공하는 솔루션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개발 과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화를 진행한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 발표하는 부분들이 스타트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스타트업 연계 방안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과 연계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 세스코가 특별히 진행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국대학교 창업 이제 지원단 홈페이지에도 좋은 정보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한국산학연협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이제 R&D에 대한 기획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중에 R&D 기획 과목에 대한 발표 자료 중에 일부를 따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리면 미국 BJ 벤처 캐피탈 전문조사 기관이 이제 2019년도 11월 달에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실패한 스타트업 135개의 기업을 조사했는데요. 한 20개 정도의 실패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 20개의 실패 사례를 요소별로 이제 보여드리면 다양한 이제 실패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제일 첫 번째로 꼽는 실패 원인은 고객 요구와 무관한 제품 개발이 뽑혔습니다. 흔히들 이제 스타트업이 자금 문제나 또는 마케팅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잡힌 고객 요구와 무관한 제품 개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밑에서 이제 세 번째에도 있지만 고객 무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뽑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 과연 저기서 얘기하는 고객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무관한 제품은 무엇이냐를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줬던 고객 요구와 무관한 제품 개발과 관련된 요소들이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고객의 특정 또는 그것과 이제 고객에게 필요로 하는 제품 개발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세스코의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누구냐 이런 부분을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들은 이제 고객이라는 것들이 유통 채널, 판매자가 하나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제 공기질 솔루션을 사가는 고객,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사업장의 사장님도 저희 고객이 될 수 있고, 또는 그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주고 싶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고객이죠. 그분이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범위는 굉장히 좀 다양하고 고객마다 요구하는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고객이 누구냐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좀 찾으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 솔루션은 사업장에 방문하는, 그러니까 손님의 손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하나의 고객의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사업의 포커스를 맞춰서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종합환경위생기업의 저희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릴 때, 종합 건강관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내가 건강하게 나의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 하는 안심, 이런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공기질 관련된 이 솔루션 개발 과제도 공기질을 측정하는 게, 또는 공기질을 깨끗하게 오염 요소를 저감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제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주는 부분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 요구와 무관한 제품 개발은 나의 고객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이 이거라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지금 저 교육 프로그램에는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스타트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면 5가지에 대한 것들을 저 프로그램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가 잡힌 게 방금 말씀드렸던 고객 식별과 고객 가치 제공입니다. 나의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이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에게 줄 가치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기질 측정기나 공기질 리포트나 이 각각의 요소들이 고객 가치가 아니라 이게 다 모였을 때 깨끗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저희가 고객한테 드리는 가치를 보고 요걸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스타트업에 개발된 솔루션들 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고객 가치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고객 가치로서 이제 좀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열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할 정도로 이 사업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앞에 이제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스타트업이 갖고 계신 솔루션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용어들과 그거에 대한 기작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과 열정을 많이 이제 가지고 이해를 하신다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때도 굉장히 이해가 쉽게,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을 저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실패하지 않는 이 원인으로 잡았습니다. 요소로. 세 번째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전략과 확장성, 수익 창출, 전략에 대한 부분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경영 환경에 적합한 전문가 영입 활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 눈높이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인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저희 회사가 지금 이 과제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고객 눈높이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공기질을 측정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해도 거기서 그쳐도 안 되고, 고객이 원하는 눈높이가 거기라면 그 이상의 가치랑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 과제를 진행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그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학인협회에 대한 자료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발표에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 밑에 이메일하고 연락처를 보여드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